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이번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수의 구분과 소수의 학습법을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나눗셈과 분수, 소수의 학습 이전까지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의 결과값은 항상 자연수 또는 정수이기에 굳이 수의 구분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수들 간의 나눗셈과 분수의 계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소수들은 자연수나 정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소수의 학습에 앞서서 수의 구분과 자릿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연수로부터 확장되는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와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수의 구분이라는 내용의 설명 이전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공간인 지도상의 영역의 확장이라는 예시가 아이들의 수의 구분과 확장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좌측 사진 속의 아파트로 빼곡히 채워진 곳은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어느 동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촌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고 평촌은 안양시에 속해 있으며 안양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이내에 속한 것이면서도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대륙과 태평양, 대서양 등의 대양으로 구성된 지구의 극히 미미한 일부가 되며 지구를 벗어난 태양계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더더욱 미세한 영역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평촌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시작하여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로의 확장 과정에 약 7단계를 거쳤는데 그 과정 속에 언급된 내용들 가운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의 구분 및 영역의 확장이라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수학학습 과정을 통해 다루게 될 수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학습의 첫걸음을 떼면서 배우는 자연수는 말 그대로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과 같은 인체 기관들이나 사물 등의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세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입니다. 수학학습 과정 속에서 자연수들의 덧셈과 곱셈만 배울 것 같으면 자연수를 벗어난 수들에 대해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수는 양의 정수로 불리기도 하며 예 1의 1, 2, 5, 10, 88, 256 등과 같은 수들이 해당이 됩니다. 뺄셈을 배우면서 등장하는 수들 가운데 같은 값으로 빼면서 만들어지는 수가 0이며 작은 수로 큰 수를 뺐을 때 만들어지는 수는 마이너스 기호로 표시되는 음의 정수입니다. 음의 정수는 예 2와 같이 양의 정수 앞에 빼기 혹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등의 수들이 해당이 됩니다. 0은 수학적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의미이면서 덧셈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무기력한 숫자지만 곱셈에서는 곱해지는 모든 값을 0으로 만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분수에서 분모의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분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 무한하게 큰 수를 의미하는 무한대로 바뀌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0과 자연수와 음의 정수가 모여서 만들어진 수의 집합이 정수가 됩니다. 사칙현상 가운데 나눗셈을 배울 때 만들어진 수들은 못과 나머지 또는 분수의 형태와 같이 정수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수들이었습니다. 헌데 소수의 학습에 앞서서 수의 구분을 정리하는 까닭은 소수들 가운데는 분수로 표기할 수 없는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수, 정수 다음으로 배우게 되는 수의 영역인 유리수는 A와 B가 정수일 때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이며 이때 B가 0이면 안 됩니다. B가 0이면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0이 분모에 들어가면 그 수는 무한대가 되면서 유리수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분의 A로 표현된 분수에서 A 나누기 B를 하면 그 결과값은 정수 또는 유한소수 또는 반복되는 숫자 조합을 지니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되며 그 사례는 예 3의 숫자들과 같습니다. 유리수와 달리 A와 B가 정수일 때 B분의 A로 표현할 수 없는 수 혹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존재하며 그러한 수들을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초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원의 둘레의 길이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 등장하는 원주율이라는 명칭으로 무리수 파이의 소수 셋째 자리 뒤를 잘라내고 3.14의 숫자로 사용됩니다. 무리수의 예로는 예시 4와 같이 루트 2, 루트 3, 루트 5분의 2, 3.141592 점점점과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파이 등의 숫자들이 있는데 루트 기호 등의 의미 설명은 초등학교 수학과정을 한참 벗어나는 것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까지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한다면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나 배우게 될 남은 수의 영역들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실수는 영어 리얼 넘버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실수의 제곱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됩니다. 즉 0 이외의 실수인 수를 거듭 제곱하면 항상 양의 값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영어 imaginary number에서 비롯된 허수는 제곱하였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imaginary의 약자인 i의 소문자를 표기하고 이러한 i를 포함하는 수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허수의 예로는 예시 5와 같이 5i, 3 더하기 4i, 5 빼기 6i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수의 가장 큰 범위인 복수수는 이러한 실수와 허수를 더한 값이 됩니다. 복수수는 a와 b가 실수일 때 허수의 항을 포함한 a 더하기 bi로 표기하며 앞의 허수의 경우 b에 해당되는 값이 0이면 안 되지만 복수수에서 b가 0인 경우에 해당되는 수의 집합을 실수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지도상의 삶의 영역의 확장과 수의 구분 및 수의 영역의 확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이들의 진학과 더불어 확대되며 새롭게 배우게 되는 수의 영역 및 다양한 수학학습 과정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삶의 영역 또한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간략히 표현해 봤습니다. 수의 영역은 자연수로부터 시작하여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및 허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복수수라는 가장 큰 범주까지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들은 자연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을 키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수와 유리수의 일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2차 방정식 및 2차 함수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무리수와 실수를 배우게 됩니다. 허수와 복수수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맛보기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될 뿐이며 실질적으로 대학의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공업수학이나 연력학, 전자기학 등의 전공과 관련된 심층학습 과목들에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넓혀지는 수의 영역과 별개로 삶의 영역은 초등학생 시절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 등의 좁은 지역의 범위에서 벗어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함과 더불어 좀 더 넓은 범위의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및 취업 등과 함께 삶의 범위는 이전에 머물던 공간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전역이나 또는 해외의 다른 대륙, 다른 국가로까지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과 함께 넓혀지는 수의 영역과 삶의 영역들 속에서 일상의 삶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허수나 복수수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수의 영역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확보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삶의 영역은 지구에 머물지 않고 태양계를 포함하는 좀 더 광활한 우주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수에서의 자릿수의 확장과 그에 따른 분수 및 소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학습 이전에 세 자리와 네 자릿수를 배우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큰 수를 배우게 되기에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도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의 진도를 벗어나는 내용일 것입니다. 1에 10을 곱하면 10이 되고 10에 또 10을 곱하면 100, 100에 10을 곱하면 1000이 되는 것은 네 자리 숫자를 배우면 알게 될 내용들일 것입니다. 1000에 10을 더 곱하면 만이 되는 것처럼 10을 곱하는 반복을 통해서 1부터 100만에 이르기까지 10을 6번 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인 구구판 활용 구구단 학습법의 마지막 장인 제곱의 확장 맛보기 편에서 설명한 바 있는 세제곱, 네제곱 등을 여기에 적용하면 0이 여러 개 붙은 큰 자릿수들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100은 10이 2번 곱해진 10 곱하기 10으로 10의 제곱이 되며 1000은 10이 3번 곱해진 10의 세제곱 등등이 되며 10이 6번 곱해진 100만은 10의 6제곱으로 표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시작해서 10을 곱해가면서 100만에 이르는 과정을 거꾸로 10씩 나눠서 분수로 표현하면 가운데 정리한 것과 같이 됩니다. 나누기 10은 곱하기 10분의 1과 마찬가지로 1을 10으로 나눈 10분의 1을 다시 10으로 나누면 100분의 1이 되는데 이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과 같은 값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기 10 또는 곱하기 10분의 1을 반복해서 100만분의 1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100만분의 1까지 분수로 표시한 값은 아래와 같이 다시 소수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을 10으로 나눈 10분의 1은 소수로 표시하면 0.1이 되며 100분의 1은 0.1 곱하기 0.1로 0.01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에 0.1을 6번 곱한 100만분의 1은 소수점 아래로 0이 5개가 들어간 0.000001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릿수의 확장과 함께 분수와 소수의 변환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높은 자릿수의 자연수나 정수의 연산 문제들 뿐 아니라 분수와 소수의 연산 문제들도 훨씬 수월하게 풀게 될 것입니다. 수의 구분과 자릿수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으니 소수의 학습을 위한 자연수와 분수 및 소수의 대응관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에 대한 역수에 해당되는 분수는 슬라이드 가운데 부분의 도표와 같습니다. 1을 2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분수는 2분의 1이며 3으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분수는 3분의 1, 5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분수는 5분의 1, 7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분수는 7분의 1, 10으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분수는 1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수에 대응되는 소수는 슬라이드의 가장 아래
아랫부분의 도표와 같습니다. 2분의 1은 0.5가 되고 3분의 1은 0.3333 4분의 1은 0.25, 5분의 1은 0.2 등등등 해서 10분의 1은 0.1이 됩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역수로 만든 소수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자연수 2와 5의 배수들을 역수로 만든 분수들은 그 소수의 값들이 0.5, 0.25, 0.2, 0.125, 0.1과 같이 유한한 값을 지니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2분의 1이 0.5가 되고 5분의 1이 0.2가 되는 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4분의 1, 8분의 1 등의 소수의 값들은 뒤에서 익힐 소수의 곱셈 방법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한소수들 이외에 3의 배수들이 역수로 만든 소수들이나 7의 역수로 만든 소수들처럼 그 값이 유한하지 않고 특정한 값들이 무한정 되풀이되는 소수들을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역수로 만든 분수들의 소수값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앞의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유리수의 범위에 속한 정수, 유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 세 가지 유형 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7분의 1도 3분의 1이나 9분의 1처럼 순환하는 무한소수의 범죄에 속하지만 7분의 1을 소수로 바꾼 값에서 반복되는 수의 길이는 3분의 1, 9분의 1과 달리 상당히 길기 때문에 분수의 연산 문제에서 7이 분모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분수의 곱셈과 소수의 곱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배운 이후에 곱셈, 나눗셈의 순서로 자연수의 연산을 배우는 것처럼 분수와 소수의 연산도 덧셈과 뺄셈을 배운 이후에 곱셈, 나눗셈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개의치 않고 분수와 소수의 곱셈 및 나눗셈에 대한 학습법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추후 올릴 계획인 구급환 활용 약수와 배수 등의 학습법 영상 이후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와 소수의 곱셈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지만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은 물론 평형, 접영 등도 능숙하게 배우듯이 수학 또한 그렇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분수의 곱셈의 포인트는 곱해지는 두 개의 분수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분모 A분의 분자 B 곱하기 분모 C분의 분자 D는 분모 A와 분모 C를 곱한 값이 분모가 되고 분자 B와 분자 D를 곱한 값이 분자가 됩니다. 예 1에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는 분모 2와 분모 3을 곱한 값이 분모가 되고 분자 1과 분자 2를 곱한 값이 분자가 되어 그 결과값은 6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와 분자 각각을 2로 나누면 3분의 1이 됩니다. 예 1의 우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곱해지는 두 개의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나눠질 수 있는 수가 있다면 앞의 방식처럼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3분의 1과 같은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2의 경우 5분의 2 곱하기 7분의 3에서 분모 5와 분모 7을 곱한 값이 분모가 되고 분자 2와 분자 3을 곱한 값이 분자가 되며 그 결과값은 35분의 6이 됩니다. 참고로 분수의 곱셈을 할 경우 예 1, 2와 같은 진분수의 곱이 아닌 대분수의 곱의 문제를 풀 경우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이후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연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수의 곱셈은 아래 세 가지 단계만 숙지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소수점 이후의 자리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1. 곱해지는 두 수의 소수점 뒤의 자릿수의 개수를 더해줍니다. 2. 소수점을 없애고 자연수로 바꾼 두 수의 곱셈 값을 구합니다. 3. 곱해서 구한 값을 소수점 뒤에 적는데 여기서 핵심은 소수점으로부터 1에서 구한 자릿수의 개수에 해당되는 자리에 곱셈 값의 첫째 자릿수가 위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3의 두 개의 소수 0.4 곱하기 0.6을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수점 뒤의 자릿수의 개수는 0.4가 1개, 0.6 또한 1개이므로 그 합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없애면 두 자연수 4와 6이 남으며 그 곱셈값은 4 곱하기 6인 2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수 4와 6의 곱셈값인 24를 소수점 뒤에 적는데 소수점 뒤 두 번째 자리에 24의 첫째 자리 수인 4가 오도록 하므로 0.24가 됩니다. 예 4의 0.25 곱하기 0.6도 마찬가지 순서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두 개의 소수 0.25와 0.6의 소수점 뒤의 자릿수는 각각 2와 1이므로 그 합은 3이 됩니다. 2. 소수점을 없앤 자연수 25와 6의 곱셈을 하면 그 값은 150이 됩니다. 3. 소수점 뒤에 150을 적으면 되는데 소수점 뒤의 자릿수가 3이 되도록 150을 적으면 0.150이 됩니다. 4. 이 경우처럼 소수점 뒤에 나오는 수의 끝부분이 0일 때 그 0은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생략하여 적게 됩니다. 따라서 0.25 곱하기 0.6은 0.15가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에서 분수의 나눗셈은 나누기 뒤의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변경한 후에 분수의 곱셈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분모 A분의 분자 B 나누기 분모 C분의 분자 D에서 나누기 분모 C분의 분자 D는 곱하기 분모 D분의 분자 C가 되며, 이는 다시 분모 A와 분모 D를 곱한 값이 분모가 되고 분자 B와 분자 C를 곱한 값이 분자가 됩니다. 예 1에서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며, 이를 분수의 곱하기에서 배운 것처럼 풀면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 2의 경우 5분의 2 나누기 7분의 3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7이 되며, 이는 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7이 됨으로써 그 값은 15분의 14가 됩니다. 소수의 나눗셈은 소수의 곱셈과는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아래 세 가지 단계만 숙지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 나눗셈 A 나누기 B를 분수 B분의 A 형태로 바꿔줍니다. 2. A와 B가 소수이면 두 수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만드는 최소의 10의 n승 값을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해줍니다. 참고로 10의 n승에 대해서는 앞의 자릿수의 확장 슬라이드에서 잠시 설명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초등학교 학습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초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10의 5승이나 10의 6승과 같이 큰 수를 곱해야 하는 문제 또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의 n승 값을 곱해서 만들어진 분수를 자연수 A-와 B-의 분수 B-분의 A-라고 할 때 자연수 A-와 B-의 나눗셈인 A- 나누기 B-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 3에서 두 개의 소수 0.4 나누기 0.6을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의 순서와 같이 소수 0.4 나누기 0.6을 분수 0.6분의 0.4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10씩 곱해주면 되며, 이렇게 곱하게 되면 소수의 분수는 자연수의 분수 6분의 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분의 4를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며, 이는 2 나누기 3이 됨으로써 이를 나누게 하면 0.666이라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4의 0.25 나누기 0.8도 마찬가지 순서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의 순서와 같이 소수 0.25 나누기 0.8을 분수 0.8분의 0.2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100씩 곱해주면 되며, 이렇게 곱하게 되면 소수의 분수는 자연수의 분수인 80분의 25가 됩니다. 다음으로 분수 80분의 25를 25 나누기 80으로 바꿔서 나눗셈을 하게 되면 0.3125가 나오게 되므로 소수 0.25 나누기 0.8의 값은 0.3125가 됩니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예시에서 소수점 뒤에 두 자릿수의 수들이 포함된 예시를 사용하였는데, 두 자릿수 이상의 자연수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에 대한 연습과 훈련은 아이들이 큰 수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의 구분과 소수의 학습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